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6호 주체 113 2024년 2월 3일 공로 있는 일꾼들에게 김정일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도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리만수, 김광철 동지들에게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 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구치고 있습니다. 중앙추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들의 직능을 바로 세우고 일꾼들의 사업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한 데 기초해서 중앙과 각 도 추진위원회들의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술과제서와 각종 설계 작성을 본격적으로 다구쳤군내며 건설형 자재를 제때에 따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마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공정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자세에서 부단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기마군보다 더 높게 정한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설계를 실용적 견지해서 합리적으로 완성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공장별에 따르는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생산을 적극 다구치고 철도성에서 화물 수송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군들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원료기지 실태를 장악하고 부족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돌세 즈음에서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역동의 시기에 열린 이번 축전은 사회주의 조선의 거룩한 용상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전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민의 옥석불변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며 당중앙의 향도 따라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웅대한理想과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려는 충성과 애국의 뜨거운 마음들이 안아올린 대정치예술축전입니다. 인민문화공전을 비롯한 수도의 극장회관들에서 예술단 부류, 예술선전대 부류, 기동예술선동대 부류, 예술서적 부류로 나뉘어 진행되는 축전과 여술축전에는 중앙과 각 도들에서 선발된 40여 개의 단체의 수많은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인민예술축전 개막식이 11일 동평양 대곡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전경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숭정규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돌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의의 깊고 성대히 경축하는 것은 어버이 장군님과 맺은 정을 핏줄처럼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영예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축전을 통해서 절세 위인의 전철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소리 높이 구가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적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빛나라 정일봉의 노래 조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전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이어 만수대 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개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존재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서 용도업적 단위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 있는 평양 미기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겨울철 조건에서도 미기의 생산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물 온도를 비롯해서 새끼 메기들의 생육 조건을 과학적으로 보장하고 사lum률과 증체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대책들을 적극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여러 가지 모기 첨가제들을 개발 도입하고 선진적인 양호 기술들을 받아들여 새끼 물고기들의 사lum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 양말 공장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양말의 다양화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성 양말과 함께 돈 양말처럼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양말을 개발하는데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색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저사장악하는 것과 함께 염색 기술 준비를 손행시켜서 양말의 바탕색 가지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기술 인재들로 이제 연구 역량을 보강해주면서 공장 구내망에 양말 생산과 관련한 선진과학기술 자료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보충해서 기술자 기능공들이 생산과 기술 발전에 실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흥 편집 공장에서도 학생 교복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교복 생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이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염색 공정에서 표백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자, 기능공들이 집체적 협조를 강화해서 공장 자체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 생산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여 공정별에 따른 제품의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의약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각지의 고려약 생산 단위들이 분발해 나섰습니다. 청류 제약 공장에서는 고려약들의 효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약재들의 과학적인 성분 분리 방법에서 찾아주고 이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하나의 의약품을 생산해도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능과 질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삼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약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재들도 그 가공 방법과 사용 방법에 따라 효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선진적인 성분 분리 기술도 받아들이고 인체에 빨리 흡수될 수 있는 주사약이나 방울 알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물 형태로 생산해서 천연약재들의 효능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천 고려약 공장에서 약초 보장 대책을 적극 따라 세우면서 고려약 개발 용역을 부단히 넓혀서 그 가지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학연구소와 평양의학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감기를 비롯한 비루성 질병 치료에 효능 높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도입한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흔한 약재를 가지고 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계 고려약 가공 공장에서는 고려약 생산 토대를 더욱 보강하고 의약품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또
종업원들이 자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그 작업반별 경쟁 열풍들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현재 공장에서는 삼지구엽초 건조 액수와 가시오갈피 건조 액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액수 제품들의 효능을 보다 높이면서도 약물 형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조를 앞두고 평양시 안의 화초 사업소들에서 수도의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한 화초 재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강명성조를 맞으며 인모란을 비롯해서 여러 품종의 화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조를 모아가지고 효과적인 비료를 자체 이곳 사업소에서는 온실 조건에서도 화초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자체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양액들과 비료들을 많이 이용하는 한편 지금 날씨 조건에 맞는 저온성 화초들을 다량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에서도 화초의 품종 선택을 바로하고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온실의 빛 조건, 온도 조건, 통풍 조건 등을 잘 지어줘서 여러 종류의 화초들을 종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품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꽃장식에 필요한 화초들의 가지수나 량, 색깔 선정을 비롯해서 화대별 특성에 맞게 장식하기 위한 준비 사업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유술연맹 죄루 유럽 공개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최광진, 김철광 선수들이 단연 1위를 했습니다. 마자르의 죄루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도이칠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30여 개 나라의 우수한 남녀 선수 3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자 60kg급 경기에 출전한 최광진 선수는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서 네덜란드 선수를 한 판으로 이김으로써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앞선 경기들에서 상대 선수들을 누르고 남자 73kg급 결승 경기에 진출한 김철광 선수는 자기의 특기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프랑스 선수를 한 판으로 이기고 1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8일 하루 동안에 가자지대에서 130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17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의 사망자 수는 27,840명, 부상자 수는 67,31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자지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남부의 라파우시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대에 있는 보건시설의 84%가 파괴됐으며 유엔이 운영하는 22개의 보건시설 중 4개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성원과 설비의 부족으로 1만 1,000명 이상의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카나다의 노바스코티아주에서 며칠 동안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5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눈 내림량이 800mm에 달한 것과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학교와 대학, 정부 사무소들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칠레의 발파라이소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사망자 수는 131명으로 증가했으며 약 1만 5천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올해 초부터 2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46명의 콜레라 의진자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대가 파견돼서 감염원을 확정하고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모든 보건시설들의 긴장을 유지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개체 위생을 잘 지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해양학자들이 새로운 바다 생물 정도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자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살면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산호초들과 해면동물, 연체동물, 성게류 등 각이한 생물 정도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 탐험선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탐험선은 바닷속 5,000m 깊이의 강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과 그 서식지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체계와 동물 시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설비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깊은 바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심화시켜서 바다 생물 정도의 분포와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위험 개선에 이른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들에서 핵심 설비로 되고 있는 증기 타빈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기 타빈은 고압 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기 타빈은 축차와 날개, 크랑크실, 베어링 등 여러 부분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축차와 날개를 조립합니다. 이때 축차와 날개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 타빈이 작업 과정에 진동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랑크실 조립 공정인데 크랑크실은 고온과 고압을 항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열 견딤성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품들과 베어링을 조립해서 타빈의 마찰을 줄이고 축차의 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부분품들이 다 조립되면 조련 강도와 동작 안정성을 검사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였습니다. 그리고 태촌과 박촌에선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아서 날씨는 푸근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6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 남북도, 자강도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이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며칠간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일수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라선시부터 함경북도 명천군까지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보물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선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세지겠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과 15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4일에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5일에는 동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특히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황해남도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고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16일에는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14일에는 평년보다 10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